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해설.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중에서 중과세율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배워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과세가 적용되느냐, 두 번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양도 당시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받는지 아니면 예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제 지금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셔야 되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얘기가 다르죠.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양쪽 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를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신규주택 취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2년, 1년 내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이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이 요건입니다. 요거는 양쪽 다 공통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질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대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요건 자체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양도일 당시 2주택이기 때문에 또 주택이 두 채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고 양도일 당시에 두 채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는 두 채, 그 중에 한 채를 판다? 그러면 중과가 적용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그 중과가 적용됐었을 때 만약 중과를 배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10에 규정되어 있는 어느 예외 조항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 8호에 있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배제해 주겠대요. 근데 요건이 있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는 겁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팔 때 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은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안 되고, 다시 그날로부터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내 양도했기 때문에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돼 가지고 일단 중과는 제외된다. 즉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다라고 했을지라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중과는 배제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은 이제 배우자 명의에서 이제 완공이 되겠죠. 그 이후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에 이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2018년 9월 13일, 즉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떤 어떤 특례가 이렇게 적용되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배제가 안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가 안 된다. 근데 이때 예외 규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왜 발생을 했냐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대책이 발표될 줄 모르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 경우에는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이제 특례 예외 규정을 이제 둔 거죠. 근데 이 예외 규정과 질문 내용을 한번 섞어 보면은 취득 자체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만 보면은 특례가 적용되죠. 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취득한 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틀리기 때문에 남편을 기준으로 하면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꼴이 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근데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자가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꼴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하고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는 각 개인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설령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취득한 그 시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 할지라도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했었을 때 한 세대, 그러니까 남편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남편 명의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선 조금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설령 그 이후에 증여했다 할지라도 당초 남편 명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8년 9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세대 간의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당초 세대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한테는 좀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줄 알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